글로벌 경제 이슈 살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. 김 기자, 잘 지냈습니까? 제가 한 며칠 자리를 비웠는데 어제 네. 이지우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앵커 나오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. 네. 김 기자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. 근데 저도 그 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컨디션은 좀 괜찮으십니까? 예, 아주 건강이 좋아졌습니다. 좀 좋지 않아서 이틀 동안 네. 쉰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예, 아주 좋아졌고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? 네. 첫 번째는요,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바닥에 굉장히 많은 선들이 깔려 있고요. 또 수많은 기계들이요,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컴퓨터 본체 안에서 볼 법한 부품들도 좀 보이죠?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? 글쎄요, 어디 무슨 공장의 창고 같기도 하고요. 저게 어딜까요? 역시 코인에 관심이 없으시군요. 네. 이 저기는요, 중국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인데요. 이 시설들이요, 이제 중국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, 바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. 그렇군요. 요즘 중국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 준비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달 중국 류허 부총리가요, 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라고 밝힌 이후로 규제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인데요. 네이멍구 자치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칭하이성, 신장 위구르 자치구, 윈난성 등 여러 행정구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장 폐쇄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틀 전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스촨성까지 폐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건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. 참고로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량은요,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의 65%를 넘어섰습니다.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이 훨씬 넘었군요. 최근 이제 시장 폭락의 주범이 중국이었던 게 맞았나 보네요. 네, 그런데요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중국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. 바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했던 겁니다. 네. 만약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다가 적발이 되면요, 해당 은행 계좌를 말소시키는 건 기본이고요. 알리페이 기능이 평생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 참고로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거의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불편이 뒤따르게 되겠죠. 평생 제한이요. 굉장히 네. 좀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어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? 네, 어젯밤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 1월 이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면서 한 3만 4천 달러, 3만 일부 4천 좀 달러 회복을 선에서 했군요. 네,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중국 정부가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이렇게 규제를 좀 강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암호화폐 이 채굴과 관련해서는요, 워낙 채굴 시설 가동으로 인해서 전력이 좀 막대하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거래 금지와 관련해서는요, 이 정상적인 금융 질서를 저해하고 돈 세탁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, 통화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이 중국 정부의 두려움이 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암호화폐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저도 세 번째가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. 네. 중국을 괜히 이제 통제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.